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에 어제 오늘 사이 전화 한 번씩들 해보셨나요? LA 시간으로 딱 어제 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고 땅에 쩍쩍 갈라지고 간판이 떨어져서 주차된 차량을 덮치고 정말이지 가벼운 부상자 수십 명 정도의 신고만 있었다는 게 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흔들림이 심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이 지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흔들리는 땅, 양산단층,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한국의 지진 안전지대가 이제 한국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게 이번 포항 지진 이후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5.4 규모의 한국에서 일어난 지진 치고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네.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고요. 그런데 그 지진이 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의 수가 다 합쳐서 30번이라는 거죠. 네, 30번. 그러니까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5.4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기 앞서서 지진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진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본진이 일어났고 본진 이후에 여진들이 27번, 다 합치면 30번의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간대가 한 6시간에 걸쳐서 30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얼마나 하면 무서웠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흔들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산단층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지진 관측 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인데 이 경주 지진이 바로 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어제 일어난 포항 강진 같은 경우에는 양산단층이라고 뭐 크게 보면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양산단층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사단층에서 일어난 겁니다. 양산단층이 이제 그 메이저라고 본다면 그렇죠. 거기서 갈라진 또 다른 단층이 이제 장사단층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났군요. 났습니다. 그래서 양산단층은 그 경주대지진 때 보니까 지하로 한 15km 정도 밑으로 내려간 지점에 좀 있었고요. 깊고 장사단층은 8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가깝다는 얘기죠. 가깝죠. 예, 그래서 양산단층에 비하면 거의 뭐 2배 정도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규모라고 해도 훨씬 더 흔들림을. 지상에서 느끼는 흔들림은 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규모만 따지면 경주 때보다는 포항 강진이 좀 규모는 적었지만 그러나 워낙에 지상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공포심, 위협감은 훨씬 더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이번 그 지진, 포항 강진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는데 지진이 굉장히 자주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큰 지진,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뭐 다발할 수 있다, 좀 더 큰 게 올 수 있다 중에서 뭐 작은 규모의 지진이 뭐 여러 번 온다라면 좀 나을 터인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불안하죠. 그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들도 있고 한국 기상청도 지금 그런 예보를 했습니다. 향후 며칠간이 이제 고비인데 앞으로 며칠 동안 규모가 더 큰 지진이 추가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100% 온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상청이 그런 발표를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 활성단층이 굉장히 활발한데 특히 경상남북도 지역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포항 또 작년에 경주 그리고 부산, 양산 이런 곳이 이제 양산단층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이고 그 양산단층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사실 살아있는 활성단층으로 확인이 된 셈이네요. 이제. 활성이 된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상도 쪽에는 그런 양산단층 외에도 울산단층, 또 있어요. 경주와 울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는 울산단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이 있고 부산 쪽에도 부산의 그 지표면 아래 지층에 두 개의 활동성 단층과 하나의 활동 단층 등이 있기 때문에 부산도 이런 단층지대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경상남북도 지역이 다 이런 그 활성 단층 영향권 내에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형적으로 그 영남 지역이
일본 쪽하고 좀 가깝다라는 게 좀 인식이 되긴 하는데요. 여하튼 뭐 오랫동안 근대에 들어서는 한국이 지진이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좀 잦아지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삼국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 일치하는 것이 네.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예, 동일본 대지진이 9.0의 엄청난 규모였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주변에 일본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뭐 태평양판이라든가 유라시안판 이 지하에 있는 그 지층들이 크게 흔들렸고요. 그런 흔들림 여파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이제 한국 쪽에 있는 단층지대를 치면서 활성화시켰다, 건드렸다. 그럴 수도 그래서 있다. 예, 활성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핵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반도 북쪽이지만 그런 계속되는 핵실험 때문에 한반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지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핵실험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인공 지진이 몇 도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인공 지진은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한 어떤 일 때문에 땅이 흔들린 건데 그렇죠. 그게 건드렸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요인들 또 자연적인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한국의 이 활성단층을 자극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한국도 그러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뭔가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그 경주 지진이 오기 전까지는 한국은 그냥 지진이란 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사라든가 연구가 굉장히 부실했었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주 지진이 오면서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적어도 한국이 우리 영토 안에 단층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돼 있고 또 삼면이 바닷가니까 이 바다 그렇죠. 네. 주변에 어느 정도의 또 그런 그 단층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도 대표적인 지진 다발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구마모토 쪽에 그 활성 단층이 있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단층을 놓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한국은 아마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대책 마련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한국이 지진과 관련해서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물의 지진 대비 공사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이 단층에 대한 조사도 좀 해야 된다 전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아주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신라 회공안 15년 즉 서기로 따진다면 779년 3월에 경주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려사에 따르면 이 고려시대에는 지진이 150회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숙종 7년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소리가 우레 같았고 담벼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가서 떨어졌다. 또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다라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런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불안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인식의 전환이 진짜 안전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또 대비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